안녕하세요. 현재 노타 AI라고 하는 이미지 비디오 경량화 그리고 비전 모델 경량화 특히 중점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규라고 합니다. 앞에서 네. 시간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준범님께서 LLM 관련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아예 다른 이미지 비디오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라지 모델이 아니라 경량화 모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마우스를 써야 돼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은 한 2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제 ICCB가 이번에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회에 가시면은 학회뿐만 아니라 주변도 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하면 또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근데 전 이제 뭐 루브르 박물관에 원래 미술 작품도 있고 유명한 거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고대 유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좀 생각이 든 게 여러분 혹시 영화 월이 기억 나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월이를 보면은 이제 저희 월이가 원래 쓰레기 치우는 로봇인데 지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을 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좋다고 하는 이 GPU, 막 RTX 409 이런 GPU들이 1000년 후에 가서 과연 루브르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서 저희가 만약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하나의 모듈 안에 넣어서 경량화를 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은 한 1000년 후에 있는 로봇도 그 디바이스의 전원만 켜면은 이걸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들이 지구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델 경량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저희가 이제 엣지 인퍼런스라는 것 자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목적에서 제가 하는 연구들 되게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제가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뷰를 조금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우선은 이제 이미지 비디오 제너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낯서신 분들도 많을 테고 할 텐데, 그냥 비전 모델, 태스크들 중에서 비주얼 퍼셉션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너레이션 쪽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모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미지 도메인별로,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목적에 따라서 되게 태스크가 나눠져요. 처음에 인페인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미지에서 일부 마스크를 지운 영역을 채워넣는 걸 목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실 만한 슈퍼 레졸루션 이런 것들은 화질 개선을 하는 건데 화질을 자체를 개선을 한다 이런 목적의 태스크가 다르고 근데 이 태스크마다 조금씩 모델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파이프라인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 특히 있고 할 때 이 모델들은 사실 클라우드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이 모델들을 사실 좀 경량화하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에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좀 새로운 어떤 이제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경량화 자체도 사실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경량화를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경량화라는 게 사실 목표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퍼런스 했을 때 인퍼런스 타임이 줄어든다, 레이턴시가 줄어든다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모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LLM 같은 경우에 빌리언 단위에서 파라미터 얘기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도 경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을 연산할 때 드는 플롭스나 맥 자체를 줄이는 것도 경량으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GPU가 있을 때 GPU의 램 사이즈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램의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더 작은 데스크탑 GPU든 더 H GPU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경량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좀 재밌는 뷰기는 한데 인프루언스를 할 때 기기가 올라가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다 해서 이런 거에 있어서 드리는 프로세서에서 온도를 줄인다 이런 컨셉으로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델 추론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더 작다 했을 때 이 모델 추론 속도가 항상 더 빠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 5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네, 과연 사실 여기에선 발레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보통 RNN 이제 모델은 트랜스포머 블록 말씀을 많이 드려요. RNN 블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파라미터스나 플롭스 자체는 더 적은데 이게 오토리그레시브한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하는 인퍼런스 결과가 뒤에 인퍼런스 결과를 할 때까지 이후에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늘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트랜스포머 블록들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걸 패러럴하게 한 번에 저희가 어텐션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 양은 더 많긴 하지만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노타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엣지 디바이스 모델을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에는 데스크탑 GPU도 사실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제슨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도 모델을 넣어서 인프런스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이 경량을 한다는 거는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쓰고 싶을 때를 먼저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만약에 지금도 사람이 되게 많으시지만 만약에 3만 명이 막 여기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3만 명이 있는데 챗GPT를 써봐야지 해놓으면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엣지에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챗GPT 사람들이 많든 인터넷이 끊기든 저희는 아마 그 AI 힘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파워를 저희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로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건 어떤 면이 있냐면은 저희가 뭐 지금 아까 LLM 얘기도 나왔지만 LLM 모델 같은 경우에도 GPU에서 만약 2, 3초 만에 인퍼런스가 가능한데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요즘 라마 모델도 7B 모델들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올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 올렸을 때 이거 올렸다 야 했는데 한번 인플루언스 할 때 답을 받기까지 10분 막 20분 걸리면 사실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거는 그 디바이스에 저희가 디플로이를 해서 그 속도마저도 기존에 나오는 그 속도와 거의 유사하게끔 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연구하는 분들은 사실 이 모델 경량을 통해서 플롭스나 레이턴시 자체에서 양쪽에서 또 이득을 갖고 와야지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경량화를 했다고 바라보고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서론이 길었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이미지 비디오 제너레이션 자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효율화, 경량화인데 이거를 이제 경량화를 또 측면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경량화 기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기도 하시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에 따라서 이 태스크를 맞춰서 또 모델 아키텍처 디자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저희가 했던 연구도 지금 이제 노타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전에 제가 지금은 아실 수도 있는 상장한 마음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가 그 3년 동안 수석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제 뭐 연구들 같이 소개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경량화하고 효율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전 회사에서 했던 터킹 페이스 제너레이션 관련된 업무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터킹 페이스 제너레이션은 오디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맞는 이제 입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보시는 분도 있고 해요. 근데 이게 기존의 방법들은 막 얼굴을 막 3D 페이스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파라미터릭하게 저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거나 뭐 화질이 흐려서 막 업샘플링을 할 수 있는 뭐 레이어를 붙여갖고 학습을 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을 코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저희가 다 얼라인을 시켜서 생성을 한 다음에 기준 위치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디얼라인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팀한테 주어진 게 512이면 당시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했을 때는 좀 큰 시퀀스였고 그 사이즈였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걸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거를 또 효율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모델을 새롭게 짰었는데 이제 기존의 이 선행 연구 중에 웨이브트립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했던 기법들 중에서 입모양이 아예 기존 거에서 다른 시퀀스, 오디오랑 쌍이 안 되는 부분에서 입모양을 가져와서 이 모델이 입모양의 그 치아나 아니면 뭐 입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용을 해서 만들되 오디오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입이 움직이도록 하는 모델로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오디오 인코더 보면은 사실 당시에도 트랜스포머 블록을 가지고 하는 오디오 인코더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을 만들어서 이 리얼타임이 사실 A100 GPU 이런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3080 GPU, 3090 GPU에서 이게 리얼타임이 됐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LL 레이어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했더니 그래도 입모양에서 이제 이런 시퀀스에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컨시스턴시는 잘 잡아낸다라는 걸 알아서 좀 가볍게 구성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얼굴이 원래 기존에 아까 이렇게 고정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서 어그멘테이션 열심히 하면은 이거를 괜히 잘 따라갈 거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되게 로버스트하고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에 잘 맞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실제 데모 영상 중에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이 모델은 멀티링구얼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를 넣었을 때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일본어 넣었을 때 만들어진 이 속도가 지금 이 데스크탑에 있는 GPU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TTS 음성 생성과 얼굴 생성까지 한 번에 지금 한 2초 걸렸을 거거든요.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탑 100이에요. 지금 그 데모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해서 ML 허깅 페이스 치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지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속도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현재 있는 노타 AI를 왔는데 사실 이 연구는 노타 AI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먼저 그 훌륭하신 동료 분들께서 먼저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게 웨이브 트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태스크가 겹쳐서 되게 저도 약간 우연의 일치인데 그 원래의 웨이브 트립이라는 모델을 여기서는 경량화 기법을 통해서 경량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운데서 보시는 게 오리지널 원래 웨이브 트립 모델의 속도고요. 되게 오래 걸리고 좀 9초 정도 걸렸어요. 이게 근데 지금 FPS는 6fps니까 저희가 보통 25fps가 나중에 리얼타임 맞는다고 하는데 훨씬 느리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나왔죠. 지금 이게 경량화된 모델. 근데 지금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퀄리티를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지금 자원이 허깅 페이스에 있는 그 CPU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GPU 인퍼런스가 아니에요. 근데 30fps 넘게 나오는 거고 이때 기존의 노타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유넷을 컴프레션하는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또 유넷 하니까 올해 또 스테이블 디퓨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이 들어가네 하면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게 올해 이제 BKSDM이라고 하는 Efficient Stable Diffusion 연구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것도 주도한 건 아니고 저희 동료분 중에 저희 팀에 그 보경님이라고 훌륭한 분께서 주도를 하셔갖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모델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있는 유닛이라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적으로 저희 컴프레션을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유닛 하면은 막 다 아직 컨볼루션만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 어텐션이 다 끼어들어가는 유닛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인 유닛에서도 디퓨전 모듈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블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블럭들 중에서 사실 모두가 필요한 건 아니고 블럭들 중에 그 중간중간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제거함으로써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약간 더 작은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단순히 그냥 작게만 만들면은 당연히 그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작게 만든 모델을 기존의 모델로부터 티처 스튜던트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레지 디슬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저희 논문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로스에 추가해서 기존 티처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린 작은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따라가도록 이걸 아웃풋뿐만 아니라 각각 중간중간에 나오는 레이어 피처 블록 피처들 딴에서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 레이턴시 같은 경우 33% 정도 저희가 더 속도 향상이 있었고 파라미터나 맥이나 이런 연산 횟수에 있어서도 한 33%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노타 AI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사실 모델을 얻는 게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에서 제슨 AGX 올인 디바이스가 있어요. 엣지 디바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희 걸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AGX 올인이고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인터넷이 끊겨 있다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이 디바이스 내에서 그냥 이제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스테이블 디퓨전 MUI에다가 저희가 이제 컴프레스한 유닛으로 저희가 이제 바꿔서 인퍼런스 하는 거고 텍스트가 방고 스타일의 고양이 초상화를 만들어 달라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 3.5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 내에서도 3.5초, 3.3에서 3.5초 정도 소요가 되고 이미지 퀄리티를 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도 좀 주관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봐줄만 하네라는 이미지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리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바이스를 갖다 주면 워리가 지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 끊겨 있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관련된 걸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거는 이제 다 되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이미지 비주얼 제너레이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태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이제 이미지 비주얼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LLM도 그렇고 제네AI의 광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회에도 그렇고 논문 수도 보면은 이쪽 제네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게 좀 재밌는 게 한 작년 12PR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뭐 학회 가서 튜토리얼 워크숍 이런 거 보면은 그 겐이랑 디퓨전을 아직도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퓨전이 이미지 퀄리티는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데, 또 디퓨전을 또 믿는 분들은 디퓨전도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또 때마침 한두 달 전 요즘 최근에 있어서 또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LCM 모델 이런 게 있는데, 디퓨전에서 사실 스텝을 되게 여러 가지를 밟아야 되는데 이 스텝을 되게 한 몇 개, 4개 또는 뭐 최소 요즘 또 논문들 나오는 것은 보통 4개, 2개, 1개까지 또 이런 스텝 디스레이션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이제 진짜 디퓨전 속도까지도 빨라지나? 라는 이제 기대를 더 품게 만듭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디오 제너레이션 되게 또 한두 달 사이에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제네AI, 특히 이미지 비디오 제너레이션 연구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달 전에 제가 ICCB 학회를 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워크숍 튜토리얼 중에 튜토리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약간 비전 쪽에서 좀 구루이신 교수님들이 나오는 튜토리얼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한 교수님이 자기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싫다. 왜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 때문에 빅테크들이 연구를 막 하는데 그걸 대학원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GPU를 어떻게 따라가라는 소리냐 하는데, 지금 왼쪽이 그 청중수인데, 청중 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워크숍을 해갖고 튜토리얼 이런 데서 꽉 차더라고요. 해갖고 막 박수 받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리소스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연구들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이미지 비주 제너레이션 모델들, 그리고 이제 제네AI 모델들에 대한 경량화 니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뭐 제미나이 발표할 때 뭐 나노 모델 함께 발표가 되고, 또 위스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깅 페이스 통해서 디스틸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경량화 되게 많이 하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연구들 회사 거 말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제가 폰트 제너레이션 하는 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어 폰트를 넣어서 그 다른 언어에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그 한국어 폰트를 그 언어의 스타일을 갖고 나서 만드는 건데, 지금 제가 트레이하고 있는 건 한 13개 정도 언어를 사이에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게 뭐 경량화가 꼭 필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사실 이런 연구들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컨테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서 모델을 어떻게 컴프레션 할지, 아니면 이거 모델 애초에 만들 때 벡터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벡터로 했을 때는 좀 더 모델이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같이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엣지로 인프루언스하고 저의 모델 경량화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AI 모델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공간, 또 시간을 뛰어넘는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희 노타 AI 그리고 저희 연구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드콘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모드 연구소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미지 비주얼 제너레이션 자체, 제네AI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량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관심 가지면서 같은 필드에서 함께 연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